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8일) 오전 8시쯤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의 전차 포사격장 인근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장비 21대, 진화 인력 54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이 불은 순 전차 사격 훈련 중 도비탄이 산 중턱에 떨어지면서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원대학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반도체 핵심 IP 설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황인철 전기전자공학과 교수가 사업 단장을 맡았으며 DB글로벌칩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실무 교육과 고용 연계를 지원합니다. 강원대학교 사업단은 반도체 핵심 IP 설계에 특화된 석사과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최명서 영월군수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6.3 지방선거에 영월군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서 군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4년 도의원 선거부터 영월군수 선거까지 모두 경선을 통해 평가받았지만 이번에는 경선 과정조차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영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며 모든 사업들을 끊김없이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경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발표를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다음 주 중 군수직을 사퇴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창묵 예비 후보는 중단됐던 법정문화도시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직 당시 시작했던 동북권 체육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댄싱 카니발을 세계적인 축제로 부활시킬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에도 선정됐었던 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에서도 탈락을 했고 지금은 가수나 불러다 놓고 하는 일상 동네 축제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했던 대로. 이와 함께 옛 국군병원 부지를 무상 귀속받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국립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과 자연사과학관 등 기능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광열 국민의힘 춘천시장 예비 후보가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혁신파크 사업 앵커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최대 주주가 글로벌 사모펀드로 변경되고 상장 폐지까지 추진되면서 자본 조달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가 앵커 기업의 장기 참여 의사와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신상 횡성군수 예비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지원도시 조성을 통해 공단 직원들이 우천에서 일하며 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신상 예비 후보는 3개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우천을 찾아 천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산업지원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천 지역에는 73개 기업에 1,85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70%가 원주에서 생활하고 횡성 주민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방공무원의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퇴직 후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출동 간식비를 인상해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임용 전 신규 대원들을 대상으로 PTSD 선제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 심리적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며 상담 인력을 확충해 대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626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사건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16건을 비롯해 유치 12건, 전자장치 1건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살해 협박 등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를 설득해 사건을 접수하고 약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추가 피해도 막았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연료를 절반만 채우는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장기화될 경우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를 하기 위해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 트럭이 들어오자 주유소 관계자가 발길을 돌려보냅니다. 경유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경유가 좀 없어요. 휘발유만 있어요. 경유가 없어요? 네, 경유차 내일 들어와야 돼가지고. 이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휘발유를 넣으려는 시민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왔지만 크게 오른 가격에 연료통을 가득 채우는 것도 부담입니다. 네, 좀 부담스럽게 나옵니다. 어떠세요?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체감하는 게. 네, 좀 많이 체감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좀 뭐랄까 한 2만 원이면 좀 많이 좀 멀리 갈 수 있었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고 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에 나섰습니다. 기업들도 차량 5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지금 차량 2부제 하는 날은 주위에 같이 사는 직원이 있으면은 같이 출퇴근하자고 얘기해보고 없으면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를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위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도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강원자치도에서도 1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소상공인과 시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을 기존보다 조건을 완화해서 전년도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도 올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불안을 겪으실 텐데 원주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동결기조로 이 밖에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와 인센티브 상향,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의 여파는 서민들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가 지역 농가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원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파종기에 쓸 비료와 비닐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영농자재센터.
평소 같았으면 발 디딜 틈 없이 비료로 꽉 차 있어야 할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비료를 사러 온 농민들은 원하는 복합 비료를 사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립니다. 21-17, 17이 없다고요. 그 대신 이게 대체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중동 사태 이후 비료에 쓰이는 요소와 인산 이암모늄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국내 비료 원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입니다. 파종 시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복합 비료와 요소 비료는 이미 동이 났고 인산 함량이 낮은 복합 비료가 간신히 대체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잡초를 막기 위해 쓰는 멀칭 비닐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확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나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멀칭을 해야 되는데 그 비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있는 걸 다 털었는데도 아직까지 공급을 약속은 하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물량이 다시 풀린다 해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데다 기름값도 오르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 살래도 또 가격도 비싸지.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지금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기름값도 이제 유래돼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농가들은 힘들어. 중동 사태로 생산비가 치솟고 농산물 가격 인상까지 우려되는 상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자치도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나섭니다.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3차 개정 당시 제외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특례 등이 다시 담겼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이 지난 6일 발의됐습니다.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입니다. 3차 개정 과정에서 강원도가 당초 추진했던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만큼 강원도와 정치권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 협력 의미를 담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조금은 넓은 권한과 이런 걸 가지고 지역 발전에 또 지역 주도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차 개정안은 모두 167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조항뿐만 아니라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 3차 개정 당시 정부 반대로 무산된 특례들이 다시 담겼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도 추가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권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왜 우리는 왜 못해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우선 배정. 우리 특별자치도니까 우리 좀 우선 배정권 달라. 소위 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도 같이 이번에 넣어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제정법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통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전남 광주 통합법을 사례로 국가 균형 발전과 형평성 논리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이번엔 핵심 특례들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과열을 피하려는 분위기 속에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 공학만 난무하며 유권자 선택권이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평창군수 선거에는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도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현직 군수를 비롯해 현직 의원, 전직 공직자, 전문가 등 후보군은 다양하지만 정작 정책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인구 감소 등 핵심 현안에서도 후보 간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을 이끌어 나갈 그런 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천도 안 받았겠다 이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많으니까 아직까지 이름도 다 모르고. 당내 경쟁이 격화되면 본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후보 간 대결 구도 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구 4만 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 후보가 많다 보니 같은 진영 표 분산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후보들은 공개 정책 발표회나 출정식 대신 개별 접촉 중심의 물밑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경선 토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거나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미루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민선 7기 평창군수 선거는 24표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승리 가능성 중심의 정치공학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공약을 가지고 어쨌든 상대당 혹은 이제 후보자들끼리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의 내용들을 보면은 후보자들이 별로 그렇게 공약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후보자들은 현역이나 아니면 도전자들이나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고 심판을 받는 게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같은 정치적 셈법 속에 정작 유권자는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정당의 정책 검증과 공개 경쟁 역할도 부족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과거 대선 경선처럼 경쟁력을 검증하고 이후 원팀을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유권자의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권자 관계망이 촘촘한 군단일수록 정당이 공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누가 더 얼굴을 알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인지도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진영 대결이 아닌 정책 경쟁, 경선 단계부터 유권자 선택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대만 신주시와 신주과학단지를 방문하고 AI 엑스포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신주시와 신주과학단지와의 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신주시와의 공식 협의를 통해 AI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이 수도권에서 횡성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2026년 횡성 시티 투어를 8일부터 11월 말까지 운행합니다. 횡성 시티 투어는 수도권에서 출발해 당일 일정으로 횡성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횡성 호숫길과 루지 체험장, 풍수원 성당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계절별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 일정에 맞춰 6월에는 횡성 호숫길을, 8월에는 둔내 토마토 축제장을, 10월에는 횡성 한우 축제장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사이로 248 인근 임시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합니다. 춘천시는 근화동 일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을 보완해 정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또 봄 나들이철에는 시민들에게 근화동 일대 임시주차장 4곳을 추가로 안내해 주차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농업 분야 민생안정 간담회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농업 현장 부담을 점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축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필름 가격 상승, 면세유 수급 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농자재 수급과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천문 관측이 가능한 국토 정중앙 천문대 야영장을 개장합니다. 야영장은 데크 야영장과 오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총 51개소로 조성됐으며 샤워실과 편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양구군은 야영장과 천문대를 연계한 어린이 과학 캠프 등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